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외다 이거는 그르다 이런 뜻이지. 아 그러면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요거는 에, 락, 시, 비를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요거는 대립적 시어들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시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네. 내 몸에 해올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보통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때가 많지.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해올 일. 요거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자신의 사명, 소명, 책무 뭐 이런 말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게만 닦고 닦는다. 다시 말하면 뭐 수양한다 또는 노력한다. 이렇게 풀이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아마 요거는 뭐 외에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요거는 나머지란 뜻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요거는 그 동어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 같은 의미를 갖다가 반복한 거지.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생각하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아. 이시랴? 이거는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서리법이지. 아무래도 요 일수는 요 중장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해 슬프다라고도 얘기하고 즐겁다라고도 얘기해. 또 옳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르다라고 얘기해. 누가?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그런 거에는 신경 안 쓴다. 오로지 뭐냐? 내가 할 일에만 신경 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 여기 이 그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요거가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 그렇게 본다면 요 그 밖에 연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반대냐면 이 사람이 할 일들과는 반대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노력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바로 요거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나의 임무, 책무만 신경 쓸 뿐이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요 부분은 일종의 뭐냐면 자신의 책무, 신념, 떳떳함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신경 쓴다.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 내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망령이라. 이 말은 정신이 흐릿해져가지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 모를쏜가? 이거는 모르겠는가? 이 말인데 이건 결국 안다란 뜻이잖아. 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 쓰였네. 근데 여기 내일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이거 같은데 자신이 해온 사명, 소명, 책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있다고? 이 마음 어리기도.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 때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 어리석인 것도 임의한 탓이로세. 임을 위한 거라고? 내일이 망령되었고 이 마음이 어리석어. 왠지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죄 또는 반성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또 딱히 또 그렇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다 임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을 위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년된 일을 한 것이고 임을 위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 속죄 반성의 의미 말고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내 일과 내 마음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나는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모두 다 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망령된 일과 어리석은 마음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미 해요 보소서. 어떤 사람이 뭐 말해도 이미 생각해 보소서라고 자기의 소망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네. 가만 있어봐. 이 일러도라고 하는 말이 남의 잘못을
지적함에 또 있잖아. 아, 그렇다면 내일 망령됐다라고 하고 이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인 것일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일에 대해서 망령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마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걸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말을 삽입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임을 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 달라라는 거네.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순수하고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런 마음과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알아달라라고 자기의 그 결백함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추성진호루라.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이라고? 아, 그렇다면 이거는 실제 지명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구체적 배경이 부각되면서 사실감 같은 것들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 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얘다라고 하는 말은 가다라고 하는 뜻인데 시내야 라고 부르고 있네. 뭔가 부름의 형식을 통해서 시내에 더 가까이 간다는 느낌인데 그러고 보니까 울면서 가. 뭐가? 시내가. 이거는 시냇물을 갖다가 의인화해서 시적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걸.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울어 옌다 그랬으니까 청각적 심성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왠지 그 슬픔의 정서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무음훌이라. 무음이라. 이거는 무엇이란 뜻의 옛말이지. 무엇 하려고 이런 얘기인데 주야에 흐르는다. 주야에 흐르는다. 이거는 밤낮으로 이런 얘기겠고 이 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형을 갖다가 나타낼 때 쓰는 어미지. 오늘날에는 안 쓰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썼었어. 임량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일을 모르느나. 이거는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뭐 이런 말이잖아. 아, 그렇다면 요거는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이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임량한 내 뜻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흐르는 목적 의도는 결국 임량한 내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시냇물이 임을 향한 내 뜻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내와 나는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동일시되고 있는 존재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임량한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겠지. 아, 그렇다면 이때 이 시냇물은 일종의 감정이입의 대상이네. 그러니까 내가 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매우 슬퍼. 그런데 그 슬픈 마음을 갖다가 이 시냇물에 옮겨서 표현한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제3수는 감정이입과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임에 대한 사랑과 슬픔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매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왜? 이거는 산을 말하는 거지. 산은 물은 길고 길고 멀고 멀고. 이거는 대꾸가 사용되었고 또 동어 반복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네. 이러면 운율감과 어떤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요거는 부모님이란 뜻이잖아. 그림? 조선시대 때 이제 이것이 그리워하는 이런 뜻으로 쓰였었지. 그리고 하다 이것도 옛날 조선시대 때는 많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아, 그렇다면 요거는 동어 반복 또는 같은 의미의 시어를 갖다가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역시 마찬가지로 운율감과 뭔가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아,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매, 물 이것들은 결국 어버이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 거리. 이게 있다라는 거고 어버이를 갖다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지금 어버이를 갖다가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바로 그 점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한 거라고 봐야겠네.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이거 뭐 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니까 일종의 영탄 의문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외기러기는 보통 이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갖다 지나가는 철새지 계절감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였구만. 그런데 여기서 울고 울고 간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청각적 심상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뭔가 슬픔의 정서를 환기시키구만. 아무래도 여기에 이 말을 좀 삽입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버이를 갖다가 나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 그렇다면 이때 이 외기러기하고 이 나는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외기러기도 일종의 감정, 이입의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를 갖다가 그리워하는데 마치 그것이 기러기가 울며 울며 가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때 이 외기러기는 결국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가 환기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의 마음을 갖다가 이입한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았마는 이란 얘기는 알았지만 뭐 이런 말이잖아. 임금 향한 뜻. 임금? 갑자기 임금이 왜 나와? 여기에서는 임이라 그랬잖아. 이게 임금이야? 아, 그렇다면 임양한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심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도 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임이 임금이야? 그렇다면 임을 위한 것이었다면 임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랬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임금을 향한 뜻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하늘이 삼재시니 삼리다. 이거는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지. 가만 있어봐. 여기 어버이를 갖다 그리워하는 거. 그렇다면 이건 효네. 그러니까 효는 처음부터 알았어. 그런데 충성심은 하늘이 만들어내? 하늘이 만들어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왠지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다면 요거는 충과 효가 절대적인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기 불효인가 여기노라. 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효인가 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서 임금을 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불충한 거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국 충과 효는 같은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이 시의 전개가 특이하네. 제1수에서는 충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2수에서도 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제3수에서도 충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런데 제4수에서 효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마지막에 제5수에서 충과 효는 같은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시는 가만 보니까 감각적인 그런 표현은 적어. 기껏해야 뭐 청각적 심상 같은 거나 이용하고 있지. 대신 그 관념적인 그러한 내용은 굉장히 강한 그런 시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시가 윤순도가 이제 그 임금에게 당시에 그 이이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이첨의 횡포를 갖다가 상소를 올렸어.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 이이첨 편 사람들에 의해서 일종의 탄핵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유배를 갔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 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일수에 나오는 내 몸에 해올림만 닦고 닦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떳떳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러한 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일이라든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망령되다라고 하고 어리석다라고 모함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 흔히 어려운 말로 참소한다 그러지.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윤선도에 의하면 간신배들이 되겠네. 이런 간신배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모함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잘못한 걸 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뭐다? 임금에 대한 충성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임금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추정진후루는 윤선도가 유배 갔던 곳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거기에서 이제 본 시냇물이 임금을 향한 자기 마음, 즉 충성심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자기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던 거야. 결국 임금에 대한 어떤 충의 마음을 갖다가 역시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가족들과 이별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효가 이러한 물리적 거리가 먼 상태 속에서도 아주 이 사람은 강한 효성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한 마음이 외기록에 담아서 전달된 거고, 그러한 유배지에서 결국 이러한 그 충과 효의 마음을 갖다가 잃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기 마음을 갖다가 드러낸 거네.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화자는 전형적인 충과 효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따르는 유학자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